우리 저번에 이제 알려드린 게 우리 명제에서 우리가 이제 조건이 두 개가 이어져 있는 이제 형태의 명제를 배웠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라고 그랬던 거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생님 이 얘기까지 저번에 안 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저번 수업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조건과 조건이 이렇게 P라는 조건이면 Q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는 꼴에 이제 명제에서요. 자, 반드시 이제 앞에 있는 하사표, 이제 앞에 있는 요령을 보고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결론 부분이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저번에 안 했던 것 같아서 명칭을 조금 구분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꼴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판단하는 일이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일들을 좀 했었던 거고요. 우리가 참이면 우리가 이제 포함관계,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좀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P이면 Q이다의 이제 그 명제에서 그러면 이제 가정과 결론이 이렇게 하사표 방향으로 연결이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얘네들 가정 부분과 결론을 바꾸면은 우리가 그 명제를 P이면 Q이다의 역이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 순서를 좀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말 순서를 바꾸면서 동시에 자, 이렇게 not Q, not P 이런 걸 붙여요. 자, 부정을 하는 거지. 자, Q가 아니면 P가 아닙니다. 이런 꼴이 되면은 실제로 대우가 되는 겁니다. 자, A심을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78쪽에 이제 5번을 보면은 거기 첫 번째에서 자, X가 소수이면 자, 그 X가 소수이면 이면이란 말은 하살표를 바꿀게요. X는 홀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앞에가 P고 뒤에가 Q다라고 하면은 이제 말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이런 말 순서를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말 순서를 바꾸게 되면 X는 홀수이면 자, 가정과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X는 소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말을 바꾸면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어진 명제 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부정까지 하는 거죠. 이제 가정과 결론은 이렇게 말 순서를 바꾼 상태에서 부정까지 하면 그걸 보고 주어진 처음 명제 대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정하면은 x는 홀수가 아니면 자 여기서 출발해서 자 x가 소수가 아닙니다. 뭐 x는이라고 하죠. x는 소수가 아님.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를 보고 우리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참거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처음 명제부터 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x가 소수이면 다 홀수입니다.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소수의 집합에는 뭐 2, 3, 5, 7 이런 등등이 들어있죠? 뭐 이들이 쭉쭉쭉 있을 거고 뭐 이런 생략된 규칙 안에 어떤 수가 들어갈지는 정확하게 못 쓰니까 저렇게 원래 땡땡땡을 박으면 안 되거든요. 자, 원래 이제 이렇게 땡땡땡 박으면 안 되는데 편의상 좀 할게요. 그럼 여기는 13579 이렇게 되니까 포함관계가 성립하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죠. 자,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이렇게 X자 할게요. 자, 거짓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내가 자, 이런 식으로 말 순서로 바꿔도 거짓인가요? 어때요? 그렇죠. 홀수가 아니면 다 짝수가, 예, 홀수가 아니면 소수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홀수가 아닌 거에는 2, 4, 6, 8, 10 등등 있는데 이는 소수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대우도 거짓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자, x는 홀수예요. x가 소수예요. 이렇게 말 순서 바꾼 거는 참인가? 네, 그렇죠. 이것도 참이 아니죠. 자, x가 홀수면은 x가 소수입니다. 이런 것도 뭐 구 같은 게 자, 홀수이기는 한데 소수는 아니니까. 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내시면 됩니다. 셋 다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참거짓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만, AC 다 보고 한번 해보죠. XY가 0보다 커요. 그러면은 X가 0보다는 크고 Y가 0보다 커요. 자, 그럼 이것도 자, XY 곱이 0보다 크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참이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거는 거짓입니다. 자, 그럼 역을 볼까요? 역은 말 순서만 바꾸시면 돼요. 자, 결론 부분에 있던 게 앞으로 가고요. 자, 가정 부분에 있던 게 결론으로 가요. 자, 이렇게 되면 말 순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오를까요? 네, 그쵸. 이런 건 옳습니다. 자, 이런 건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진리집합 그런 거 안 따지셔도 그냥, 저 말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수가 다 여기 들어가서 실제 이걸 만족하는지만 따져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럼 대우. 그럼 대우는 여기서 역을 각각 부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가 그리고였기 때문에 또는으로 바뀝니다. 자, x가 0 이하이거나 y가 0 이하이면 xy 곱은 0 이하예요 라고 하는 건 어때요? 자, 만약에 둘 다 0 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럼 이것도 거짓이겠죠? 자,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을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순서 바꾸면서 제 참거짓 구분하는 일들까지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사각형 ABCD가 자, 평행사변이라고 합니다. 이제 평사라고만 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각 B와 각 D가 서로 같대요. 자, 그럼 이거는 옳은 거죠. 맞죠? 평행사변이이기만 마주보면 두 각이 크게 같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여기서 이제 말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은 각 B와 각 D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어때요? 마주보는 두 각이 같기만 하면 평행사변 되나요? 어떨 것 같아요? 은채 학생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오를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면 꼭 질문하시고요. 그럼 대우, 그럼 여기에 부정까지 추가되는 거죠. 말 순서 바꾸면서 부정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정문까지 만들면요.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정문까지 붙이시면 어때요? 이것도 맞죠? 그죠? B하고 D가 같지 않으면 확실하게 평행사변형은 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인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말 순서 바꾸고 부정하면서 역과 대우를 만드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과 대우의 참거짓까지 판단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우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는 원래 명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자, 저번 시간에 자, 이렇게 되는 게 참이다. 그래서 두 줄을 긋게 되면은 자, 이렇게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자, 얘네들은 이제 정확하게 진리집합의 세상에서는, 자, P를 만족하는 X의 값들이 Q를 만족하는 X의 값들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됐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포함 관계 이렇게 됐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자, 이렇게 not Q, not P를 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살표 그으면은 이거 대우된 거 맞죠? 자, 말 순서 바꾸면서 부정하고 부정하면 저런 거 보고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대우라고 부를 겁니다. 주어진 명제 대우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말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면 진리집합의 사상에서는 자, not Q니까 Q의 원소가 아니었던 거 자, not P를 만족하는 X의 값들은 여기 원래 조건인 P의 원소가 아니었던 거 이렇게. 자, 집합의 세상에서는 저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집합 원소가 저기에 뒤바뀌게 되거든요.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저 얘기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을 건데, 자, 그럼 P가 Q에 포함이 되는 그런 관계니까 저기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느 쪽으로 입이 벌어질까요? 이제 처음에는 Q 쪽으로 입이 벌어졌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P 쪽으로 입이 벌어지죠. 그럼 내가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니까 not Q를 만족하는 X의 값이면 not P를 모두 다 만족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 포함되니까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두 줄을 긋더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가 처음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하면은, 자, 처음 명제가 참이면은 그것의 대우도 똑같이 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 처음 명제가 거짓이면 주어진 명제의 대우도 거짓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명제와 대우는요, 참거짓이 같이 움직여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걔네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배웠던 명제의 참 거짓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명제를 부정하면 참 거짓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명제, 뭐 이는 유리수이다. 이거 참이죠? 그럼 이걸 부정하면 참이 명제가 뭐가 되죠? 이는 유리수이다를 부정하면. 그렇죠. 그럼 그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렇죠. 거짓이죠. 자, 이제 그게 조금 여기서랑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명제, 알고 있는 명제에서는 일반적인 명제의 형태는 자, 부정하며 참거짓이 달라지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건 두 개를 결합한 특별한 형태라서 처음 명제에 부정이라는 게 없어요. 딱히 부정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과 대우가 있는데 대우를 해도 우리가 대우를 바꿔도 참이 명제가 대우로 바뀌어도 똑같이 참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일반적인 명제 형태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거기 91쪽에 6번 한번 보실래요? 91쪽에 6번. 딱 하나만 예를 들려고요. 자, 이제 91쪽 6번은 이제 여기서 참이 아닌 것을 찾아서 이제 발레를 하나 들어보라고 이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조금 찾으려고 하는데, 자, 네, 6번에서 한번 이거 3번을 보면 볼게요. 이게 거짓인 명제가 될 것 같은데, A가 B랑 같대요. 자, 그리고 이제 C가 D보다 크대요. 그러면 여기는 CD에다가 A, B를 각각 곱하면 이런 부등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등식이 부동 방향이 반드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명제예요. 자, 그럼 이거 명제 거짓이거든요. 자, 그럼 왜 거짓인지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예시를 하나 두시면 돼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발레라고 부릅니다. 이게 발레라는 거는 이 명제가 확실히 이제 거짓인데 그 거짓인 이유를 예시를 하나 스스로 만들어서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서로 똑같이 뭐 마이너스 2 같은 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C가 D보다 큰 데에서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2D는 자, 부동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만 예시를 들어도 이게 거짓이 된다는 거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발레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드려서 이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저렇게 이제 발레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레라는 게 무엇인지 좀 확인하시면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명제에서 빠졌던 설명들은 다 보충이 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대우를 지나서 이제 P이면 Q이다의 꼴에 이제 명제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요거거든요.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요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서 이제 요 얘기를 조금 이제 하셔야겠는데 자, 우리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P이면 Q이다가 이제 서로 이제 참이다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요. 자, 여기서 이제 말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하고 Q의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말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인데 한번 이제
P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어가 좀 중요해요. 이런 조건의 이름을 쓸 때는 P와 Q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제 단어들인데, 자, P 는으로 시작한다고 보면은 P가 주어죠. 자, 지금 국어 시간이에요, 지금. 자, P가 주어입니다. 그렇죠? 그럼 Q가 일종의 목적어 같은 거거든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쓰여지는 문장은 보통 P는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이런 구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따지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자, 지금 하살표 하나 보실래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자, 그럼 하살표 방향이 P에서 Q로 흐르고 있죠? 이거 마치 화살을, 진짜 화살을요, P가 Q에게 쏴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Q는 받는 입장, P는 주는 입장. 그럼 주는 입장에서 주어가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어가 주는 입장이면 애한테 화살을 줄만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에게 화살을 줄만 하니까 주기에 충분하니까 여기에 무슨 이름이 붙냐면 충분 조건이 붙어요. 자, 이제 주어 입장에서 Q로 이제 화살표가 흐르고 있으니까 화살을 주기에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붙여서 이제 그냥 저 단어의 뜻을 저렇게 저런 관계에서 이제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구나 하고 이제 그냥 상황을 보면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Q 입장에서 보면은 자, 같은 상황에서 주어를 Q로 바꾸면은요. 목적어를 P로 바꿨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주어 입장에서는 P에 의해서 즉 목적어에 의해서 화살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받을만 하니까 자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자 Q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화살표가 흐를 때.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를 연습할 때는 문제에서 이렇게 6번에 1번처럼 자 P가 6의 약수고 Q가 3의 약수일 때 이렇게 돼 있고 어느 쪽으로 향해야 참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자 P가 6의 약수고요. Q가 3의 약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살표 방향을 좀 볼게요. P, Q 이렇게 있고 하나는 1, 2, 3, 6. 자 진리집합만 잘 비교하셔도 참거짓의 저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 포항 관계를 생각하시고 자, 어느 쪽으로 화살을 향하는 게 맞는 건지 고르시면 됩니다. 자, P이면 Q이다가 맞을까요? Q이면 P이다가 맞을까요? 자, 예, Q이면 P이다가 맞겠죠? 방향이 이렇게 집합의 포함 방향이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P에 속하는 애들이면 요걸 만족할 수 없는데 Q에 속하는 원소이면 여기를 다 만족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포항관계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포항관계가 흐르는 방향대로 화살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는 안 되겠죠. 자, 그럼 화살을 받고 있는 거 누구? P. 주고 있는 거 Q죠? 자, 그러면 P가 주어가 되면요. P는 Q이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자, 지금 주어가 화살을 받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필요 조건이야. 자, 주어가 화살을 받고 있으면 필요 조건.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Q는 P 이기 위한 뭐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상한 말 있을까요? 자, 괜찮으면 그러면 이제 거꾸로 자,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2번에서 자, ABC는 정삼각형이다. 자, 여기는 P는 정삼각형 ABC. 삼각형의 세상에서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인 거고 Q는 두 밑각이 같은 거예요. 두 각이 같아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두 각이 같대요. 자, 그러면 내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P이면 Q이다가 맞는 걸까요? Q이면 P이다가 맞는 걸까요? 네. P에서 Q로 가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이렇다고 해서 항상 정삼각형 되는 건 아니죠? 자, 여기가 조건이 더 빡빡하고 여기가 조건이 더 널널한 거예요. 그죠? 두 각이 같은 게 훨씬 더 종류가 가질 수가 많겠죠? 자, 그러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네요. 그럼 또 이렇게 말 붙이는 거예요. 그럼 P는 이번에 이제 Q이기 위한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주어가 화살표를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주어 입장에서 화살표를 받고 있는지 주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영이 학생, P가 화살표를 주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그럼 무슨 조건? 그거 봐요. 그러니까 내 수업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는 그냥 좀 학원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자, 주어 입장에서 화살을 주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충분 조건. 받는 입장, 주어가 화살을 저렇게 받는 입장이면 필요 조건.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있다, 줄기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집에 가서 보더라도 주고 있죠. 무슨 헛소리를. 자, 그래서 이제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선 P가 화살을 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뭐 이 정도만 하죠, 연습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기, 뭐 가로 3번은 굳이 연습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러면은 거기 한번 요렇게 A실 한번 들어볼까요? 조건 P가요. 조건 P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 A, B는 다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조건 Q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P이면 Q이다가 맞을까요? Q이면 P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맞을까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얘기는 곧 이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둘 다 맞습니다. 자, 그럼 둘 다 맞으면, 자, P가 Q에게 화살을 줄 수도 있지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주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받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말을 어떻게 붙이냐면 P는 Q이기 위한 자, 필요 조건도 될 수 있고 충분 조건도 될 수 있으니까 흔히 짧게 줄이면 필충이라고 그러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명제의 진리집합이 서로 일치할 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자, P가 P이면 Q입니다도 맞고 Q이면 P이다도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화살표 두 줄을 그어서 양쪽 화살표를 그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짧게 줄이면 필충이라고 보통 그러고요. 자, 이런 거는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이렇게 반드시 같아요. 진리집합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이제 괜찮으시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명제에 어떤 방향으로 명제가 흘러야 참 거짓이 되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거 이름을 붙이는 일들까지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하셔야 돼요. 자, 거꾸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제들에서 조금 나오는데 거기 80쪽에 이제 7번을 보시면은요. 자, 이런 일들을 거꾸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필요라고만 쓸게요. 자,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명제가 흘러가야 참이 되는 명제가 나오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Q가 주어져, P가 목적어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QP 적으시고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Q가 화살을 쏴야 될지, P가 화살을 쏴야 될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어 입장에서 볼게요. 주어 입장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는 화살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Q 쪽으로 화살이
그렇죠. 향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 자, 주어 입장에서 충분이잖아요. 주어를 먼저 보시는 거야. 그렇죠. 이제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진리집합의 관계로 좀 나타내 볼게요. Q, P. 그럼 화살표가 흐르는 방향대로 포함 관계가 입이 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반대로 R에서 P로 벌려져야 되는 거고. 그럼 P가 Q에 포함이 되고 우리 R이 P에 포함이 되는 관계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화살표가 R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Q로 가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나타내면 R은 P에 포함되는데 그 P가 Q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자, 내가 요걸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런 상황을 보고 거꾸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화살표이 흘러가야 되는지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R, P, Q 차례대로 이제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거니까 자, 수직선 그려볼게요. 수직선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R은, 자, 집합 R은 조건 제시표 보니까 X가 B라는 수 이상이래요. 이게 집합 R에 해당하는 X 값들이 모여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를 먼저 볼게요. P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어떤 수가 존재하고 5 이상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R이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모양으로 P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과 1, 5 이런 식으로 있어야 자 이렇게 자 이런 지금 P는 따로 더 높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서 5 이상 이렇게 그려져야지 반드시 R이라는 집합을 P가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나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자 Q라는 놈은 뭐냐면 X가 A 이상이에요. 그럼 내가 A가 여기 있으면은 Q가 R과 P의 땅덩이를 다 포함할 수가 없잖아. 이쯤에 있으면 A 이상인데 이렇게 흐르는데 그럼 반드시 A가 이쯤에 있어가지고 자 여기에서부터 자 모든 수들을 다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A 이상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RPQ를 칠하는 이유는 거기는 책에 있는 조건을 보고 지금 한 거예요. 책에 있는 조건들 한번 보세요. 자, 책에 있는 조건 제시법에 있는 부등식을 그 수직선에 나타낸 거예요. 저 여기가 Q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직선에 RPQ를 나타내는 집합을 표시를 해야 여기 있는 문제 있는 포함 관계처럼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 B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자, 그럼 일단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막혀 있으니까 사실 같아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P의 원소 중에서 Q 밖으로 삐져나가는 애는 없을 거예요. 자, 둘 다 막혀 있으니까 B가 5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고 같아도 될까요? 둘 다 막혀 있죠? 네, 같아도 돼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둘의 성격이 같으니까 실제로는 같아도 돼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부등호 사용할 때 이제 등호 사용 여부가 좀 제일 헷갈리니까 같아도 되나? 같더라도 우리가 작은 집합의 원소가 큰 집합 밖으로 삐져나가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됐을 거예요. P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보다 크다. 5 이상이 아니라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R이 똑같이 B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B가 5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아래 값은 B가 포함이 됐으니까 B가 작아져서 5랑 겹쳐진다고 생각하면은 이쯤에 온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5는 R에는 포함되는데 5가 P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포함 관계가 깨지는 거지. 자, 여기까지 말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수직선에다가 조건의 범위 나타내가지고 포함 관계를 이제 조금 따지시면 이제 문제가 조금 풀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부등식 문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7-1 같은 데서는 자, x-a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서 자, 요 놈이 자, 화살표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요 놈이 x가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라는 자, 이 조건이 요 놈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요 놈이 주어거든요. 주어가 목적어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야지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조금 x에 대해서 풀면 a 플러스 2,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자, 수직선의 범위 표시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a-2보다는 x가 크면서 a 플러스 2보다는 작습니다. 자, 이 안에 요 놈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럼 모양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a-2가 마이너스 잘 안 보이네. 자, 2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a 플러스 2가 4보다는 커야 되겠고 이런 이제 조건이 성립하는데 둘 다 비어 있으니까 등호는 다 성립합니다. 성격이 같으니까요. 자, 그럼 이걸 풀게 되면 x는 4 이하입니다. x는 2 이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연립부등식 풀어서 이렇게 a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집합 명제까지는 다 외국어예요. 여기 이제 2단원 지나고 나서 좀 그래프 그리는 단원이 돼야 아, 그때부터는 좀 수학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외국어 같을 거예요. 수학 수업이 아니라 지금 외국어 수업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문법 수업하는 거죠. 주어 목적어 있죠. 자, 문법 수업이에요. 문법 수업. 여러분들 그냥 수학 문법 수업하는 거야 지금.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나중에 보면은 꼭 이제 사실 수학이나 영어나 공부하는 메커니즘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서 보통 이제 수학을 좀 하려면 언어 능력이 조금 괜찮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 정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영어 좀 공부하면 금방 올라올 거예요. 자, 네. 네. 자, 그러면 문법 하나 더 갑니다. 자, 문법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런 의미에서. 네, 이것도 이제 국어 시간에 나오는 논리예요. 국어 시간에 나오는 논리. 자, 국어 시간에 나오는 거, 뭐 이런 거죠. 이제, 자. 자, 빵은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자, 빵은 밀가루예요. 맞죠? 빵은 밀가루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카스테라는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좀 맞을 것 같아요. 아니요, 빵은 밀가루 덩어리라고 이제 이게 맞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럼 카스테라는 빵에 포함이 되는 그런 애들이니까 빵은 이제 P라고 했기 때문에 Q는 P로 향하는 게 Q이면 P에다가 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카스테라인 Q는 밀가루 덩어리인 R이 되는 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산단 문법입니다. 자,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자연스럽게 Q가 연결고리가 돼서 P이면 R이다가 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산단문법이에요. 자, 이거는 집합의 포함 관계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P가 Q에 포함이 되고 Q가 R이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니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P가 R이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산단문법 우리가 사실은 많이 봤었어요. 이제 어떤 부등식에서도요. A가 B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B가 C보다는 작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 결론 A는 C보다 작아요. 이것도 산단 문법이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문법인데 이름을 정식으로 이 파트에서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괜히 이제 어렵게 자, 문장을 붙이고 기호까지 붙이니까 더 어려워 보이는 거야. 근데 어려운 거 맞아요, 처음에. 낯서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처음에
아니, 이제까지 이런 거 처음에 이제 좀 보는 거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딱 기호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산단어법.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 해볼게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예시물을 봐야죠. 자, 지금 P이면 Q이다. 나달은 예, 사람 이름 같네요. 나달이라고 이제 테니스 선수도 있는데 not Q이다. R이면 not S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주어진 이제 참이 명제가 저게 세 개가 설정이 돼 있는데 R과 P의 관계를 살펴보세요라고 시키는 게 첫 번째 문제. 자, 그러면은 P하고 Q, R하고 Q가 이렇게 짝지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두 명제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거 누구예요? 자, PQR 중에서 두 명제에 골고루 포함되어 있는 거 누구? Q죠. 그러니까 Q가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Q지만 여기는 not Q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는 저기는 not Q를 Q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배운 거, 오늘 처음 배운 거. 자, 순서를 바꾸면서 자,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서 나큐도 부정하고 나달도 부정하면은 이것도 이제 참인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순서 바꾸면서 부정까지 하면은 조건의 부정까지 다르면 대우라고 그랬죠? 대우는 처음 명제가 참이었으면 대우도 참이었다라고 그랬고요. 자, 그 문법의 규칙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연결고리가 완성이 됐죠? P, Q 딱 들려서 R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괜찮으면 이제 자, P 입장에서는 R에게 하살표를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R은 이제 주어를 R로 가져가시면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나올까요? 자, 주어가 하살을 주고 있나요? 받고 있나요? 받아요. 그럼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문법에 좀 적응된 거예요. 이렇게 답이 좀 나오면. 자,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죠? 어, 적응이 되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야? 뭐 적응 안 돼도 문제 많이 풀어갈 때 적응 안 됐으니까 문제 많이 풀어 임마 하면서 문제 풀어 시키겠죠. 예, 그렇죠.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예, 결론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하고 P의 관계도 봅시다. 그럼 P, Q, R 이렇게 건너오는 거고 R에서 S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명제 관계가 마치 P, Q 왔다가 Q에서 R로 가고 R에서 S로 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마치 이렇게 된 거죠. P에서 Q면 참이고 Q에서 R로 화살을 쏘고 앉아있고 R에서 not S로 화살을 쏘고 앉아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 P이면 not S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S이면 여기다 뭐라 쓰실 거예요? 오케이, not P.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S는 not P이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네, 충분 조건. 오케이. 아, 예. 네, 수학 문법을 잘 배우고 계십니다. 네, 지금 수학에서 문법 배우는 시간이에요. 네? 아, 이거 영문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더 쉬워졌어요? 그래요? 네, 여기서 더 막 수학은 이 이상으로 지문이 복잡해지진 않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법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독해 시간이 시작됐어요. 이제 독해 시간이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작문 시간인 거죠. 네, 글쓰기 시간입니다, 이제. 자, 라이팅을 하셔야 돼요. 자, 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문법 시간이 끝난 거고요. 자, 이런 문법을 이용해서 이제 이제까지 배웠던 문법을 이용해서 라이팅 하셔야 돼요. 자, 글쓰기. 네? 리딩은 그냥 문제 읽기만 잘하시면 되죠.
리슨 지금 듣고 있잖아요. 네. 선생님 말하는 거 그렇죠. 선생님 내 말 잘 듣고 있으면 리슨이죠. 진짜 영어네요. 네? 독해는 이거 리딩하고 이해하는 거.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독해 말고요. 이제 작문을 좀 이제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작문을 좀 하죠. 82쪽 보세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작문이라는 거는 어떤 명제가 얘가 왜 참이죠?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명제의 증명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등수학에서는. 자, 명제의 증명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다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 다루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고위 과목에서 다뤄요. 자, 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제 작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네, 첫 번째 대우법. 대유법이 생각났어요. 아,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네요. 또 비유법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자, 아무튼 이제 대우법. 아이고, 자, 예, 끄트머리가 좀 날아갔네요. 신나봐요. 네? 신나봐요. 대유법 신나봐요. 예, 분필 모가지가 아니. 네. 자, 대우법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거기 예시문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 82쪽 번 보시면 되는데 82쪽에 9번 보시면 돼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절주절 말이 써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홀수이면 자, 이게 가정이죠. 자, n이 홀수이다. 이런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증명할 거냐면 처음부터 이제 n 제곱이 홀수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보다 제곱하기 전이 뭐뭐다라고 가정하는 게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1단계 대우를 만들어요. 대우 작성을 합니다. 자, 이제 작문의 첫 시작은 이제 대우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하겠죠. n이 홀수예요 라는 거를 부정하면은 홀수가 아닌 거니까 짝수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짝수이면 하면서 n 제곱이 짝수라고 할 때 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거예요. 이제 2단계.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참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n이 짝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가정에 맞춰서 n의 성격을 식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짝수니까 2의 배수니까 2 곱하기 k 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k는 자연수라는 말을 조금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n제곱을 할게요. n이 k니까 n제곱은 뭐가 되냐면 여기는 4k 제곱 되거든요. 근데 k제곱은 자연수죠. K라는 수가 자연수라고 설정해놨으니까 우리가 설정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K는 자연수라면 K제곱도 자연수인데 거기 4를 곱했으니까 자, 요놈은 반드시 자, 4의 배수라서 자, 이렇게 되면 N제곱이 짝수 맞나요? 자, 그럼 설명 끝났어요. 작문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N제곱 짝수니까 여기 있는 여기 기억이라고 네이밍을 달아놓은 명제가 참이다. 따라서 뭐 거기 끝에 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우인 명제가 여기에 따라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좀 귀찮으니까 이것만 쓸게요 나는. 자, 대우인 명제가 참이므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자, 여기 있는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달아주시면 작문이 끝난 거예요. 예, 증명이 끝난 거죠, 하나.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우를 작성하고 그 대우가 어째서 참인지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대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쓰는 연습은 진짜 고등학교 이제 시험 대비할 때는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야. 서술형이 이렇게 쓰라고 직접 나올 때도 있고요. 요새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는 빈칸 뚫기 문제가 나와요. 거기 보이는 83쪽에 유제 10-1번처럼 빈칸 채우기 하는 게 좀 주로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럼 작문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자, 두 번째 작문을 하는 방법은 기류법이에요. 이제 증명 방법. 두 번째 증명 방법, 기류법.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2학년 과목에서 나오는 기납법이랑 이제 안핵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모르겠네요. 네? 네,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작성해서 그놈이 참이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해요. 뭐 아주 옛날 사람이면 대우라고 그러면 대우전자, 대우자동차 이런 데서 들어봤겠죠. 아, 대우 아파트 이런 데도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뭔가 무슨 이름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하도 수학 수업만 하다 보니까 기류법을 이거 외에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이것도 예시를 들어서 이제 기류법이 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83쪽에 여기 예제가 조금 증명이 좀 까다롭거든요. 여기는 예시문이 예제는 조금 어려우니까 유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83쪽에 유제 10-1번 보실게요. 자, 유제 10-1번으로 이제 기류법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는 이제 왜 참인지 설명해야 되는 그런 명제는 누구냐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자, n도 3의 배수이다. 이런 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우법이었으면 주어진 명제 대우를 작성해서 그게 참이니까 원리 명제도 참이다 이놈들아 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자, 여기는 그렇지 않고 일단 1단계 먼저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만 부정해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대우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요. 결론, 여기 끄트머리만 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n제곱이 3의 배수면 있잖아. n은 3의 배수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말도 안 되니까 원래 명제가 참인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기류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상한지 설명을 하시는 게 2단계예요. 그럼 2단계를 작성합니다. 자, 지금 이제 작문을 하는 이제 증명법을 작성하는 그 목적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대우를 만들어서 대우가 참인 걸 설명해서 자, 이게 올바르지롱 하는 거고 자, 여기는 결론을 부정했는데 결론 부정하니까 좀 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원래가 맞아.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기류법이거든요. 자, 그럼 n제곱이 3의 배수니까 이거를 어떻게 틀 거냐면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m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뭐 n제곱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n이 3의 배수는 아니니까 어떤 자연수의 3배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거지. 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플러스 1 하셔도 되고 플러스 2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어떤 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자, 이런 거로 이제 쓰는 거고요. 자,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n이 3k 플러스 1이라고 하자. 또는 여기는 증명 박스에서는 풀만 이제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아마 붙어 있거나 그럴 건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k는 자연수 또는 정수 뭐 이런 말을 붙이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처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n제곱 합니다. 자, n제곱 할게요. n제곱 할게요. 자, 그러면은 n제곱 하시면은 자, 양변을 제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3이 골고루 곱해져 있으니까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내가, 자,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가지고 제곱하면 3의 배수여야지 말이 맞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죠? 수아리.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자, 그럼 내가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이제 결론에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한 이제 명제에 의하면 자, 여기가 3의 배수이면 그러면 여기가 3의 배수가 아닌 거를 내가 제곱했더니 3의 배수가 나와야지 이 말이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3의 배수가 아닌 모양을 가지고 실제로 거듭 제곱해봤더니 내가 모양이 n제곱이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이렇게 어떤 자연수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꼴로 나왔어요. 그럼 내가 어떤 3에다가 뭔가 어떤 자연수를 더한 다음에 1을 더했어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므로 즉 3의 배수에 뭔가 1을 더한 모양이므로 즉 n제곱을 3으로 나누면 1이 남는 모양이니까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만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된 거냐면 내가 결론 부정했더니 조금 이상하게 나왔어. 3의 배수가 아닌 걸 제곱해봤더니 진짜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모양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말이 좀 앞뒤가 어긋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주어져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런 역시나 여기 위에 있는 문장의 이름을 기억이라고 하고 기억에 모순이 생기므로 이런 멘트를 달아요. 맞지 않나? 자,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보고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모순이 생기므로 우리가 여기 있는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자, 증명이 끝나요. 그러니까 증명 방법에 이제 목적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우법은 대우를 만들어서 대우가 참이니까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규律법은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니까, 결론을 부정하니까 말이 이상해요. 즉, 말이 이상해요. 이라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